MBC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통화 녹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도도 또 예고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거판의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선거판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통화 내용 추가적으로 공개됐고 무속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왜 자꾸 이 무속인 논란이 일고 있는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건진 법사는 과연 누구인지 잠시 후에 치열한 여야의 의견들 이 스튜디오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MBC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부인의 사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려 부인이 7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표현에 따르면은 함정을 파놓은 자와 통화를 했다는 건데 남편의 이야기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통화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아내가 이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크게 개입하지는 않았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환 실장님, 궁금했던 게 후보도 뭔 그렇게 이런 통화를 오래 했는지, 아마도 내가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아내와 대화를 못한 것 같다라고는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속았다, 함정에 당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분과 뭐 이렇게 길게 장시간에 걸쳐서 수일간에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뭐 경위가 어찌 됐건 간에 아주 가까운, 그다음에 그동안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였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혹시 취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건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는 가족을 둔 배우자로서 첫 시인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시간, 장시간 통화한 건에 대해서는 후보도 그렇고 뭐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도 사실은 조금 뭐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대본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후보도 선대위도 박정환 실장도 일단은 사과하는 게 맞다, 부적절했다. 오늘 사실 많은 조간신문이 어제와 오늘 김건희 씨를 향해서 자중해야 한다라는 사설 등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저기 신문을 통해서, 사설을 통해서 각 언론이 따갑게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이 다들 새기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또 이런 식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녹취가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녹취가 또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 50일도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도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53차례나 통화를 하고 그걸 굳이 뭐 7시간이라는데 맞춰서, 그다음에 본인의 매체를 통하지도 않고 MBC라는 또 공영방송의 틀을 타고 방송을 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다른 녹취가 있었다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박정환 실장의 입장은 국민께 논란을 끼쳐드린 것, 후보자 배우자가 자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이 통화를 녹취한 매체입니다. 녹음한 매체, 그리고 MBC에게 넘긴 매체죠. 그 매체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저희도 충분히 예.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후에 천천히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화술이 대단하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서울의 소리 측의 백은종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괜히 MBC 줬나 싶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통화가 녹음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매체가 아닌 MBC에게 줘서 MBC가 보도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그 서울의 소리 측의 대표의 이야기는 자 이제 와서 괜히 줬나 싶다. 그리고 앞으로 많으니까 차차 공개하겠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보도된 MBC의 방송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 그 상황에서의 어떤 서울의 소리 대표 측의 이야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번에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날 밤에 만사를 제쳐두고 그걸 봤습니다. 만사까지 제쳐두고 예,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 아닙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하는 내용이 아마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 있어서 변곡점이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미 뭐 찌라시 형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끝까지 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는데 일단 처음 시작부터 이 녹취 내용이 기자와 후보의 부인과 대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어떤 내용 자체가 취재 목적이 아니고 벌써 누나 동생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생략이 됐지만요. 내가 그냥 월급도 적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캠퍼스 오면 1억 주겠다. 이건 극히 어떤 기자와 인터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MBC에서 이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제가 볼 때는 사적인 대화다 할지라도 대화 내용은 굉장히 적급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측에 참 공영방송으로서 위치를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내용 자체에서 기대했던 거 그리고 찌라시에 돌아다녔던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주변에 방송 계신. 내용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의 한두 명 빼고 대부분은 그냥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또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거의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공개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크게 파격적인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민심에 있어서는 또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이후에 어떠한 국민들이 들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즉각적인 반응이랄지 즉각적인 방송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별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